여러분은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저 사람은 순해 보이는데 어딜 가도 대접받는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순둥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로 당하는 순둥이, 다른 하나는 당하지 않으면서도 순한 사람. 사람들은 흔히 두 번째 부류의 존재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 주위에는 늘 평온한 기운이 감돕니다. 누구도 그를 얕보지 못하고 누구도 그를 가볍게 대하지 못합니다. 그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말은 부드럽지만 뜻은 분명하고 미소는 따뜻하지만 중심은 단단하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드럽되 약하지 않고 강하되 거칠지 않은 사람. 노자는 도덕경에서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한 것을 이긴다 고 했습니다. 정약용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치를 굳게 세운다 고 했죠. 그들이 공통으로 말한 건 이것입니다. 진짜 강함은 보이지 않는다. 순둥이지만 대접받는 사람은 결코 눈에 띄는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일관성으로, 신뢰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는 누가 뭐라 해도 화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참지도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선을 긋습니다. 상대가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명확히 두죠. 그 경계가 바로 품격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얕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마음이 이미 평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으니 누가 화를 내도 누가 비웃어도 그는 그대로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보면 처음엔 착해서 좋다고 하지만 곧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으로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편한 사람이 아니라 안정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순둥이지만 대접받는 사람은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이 무례해도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다스리죠. 그는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기운의 질서를 압니다. 자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도 더 이상 그를 흔들 수 없다는 걸 알죠.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그의 말은 짧고 시선은 부드럽고 마음은 단단합니다. 그는 자기 중심을 지킨 채 세상과 조화합니다. 그게 바로 순둥이지만 대접받는 사람의 힘입니다. 사람이 대접받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존중받을 만한 기운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건 돈도 지위도 말솜씨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태도에서 나옵니다. 순둥이지만 대접받는 사람은 항상 태도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누가 자신을 높여도 들뜨지 않고 누가 자신을 낮춰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은 감정의 균형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즉,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타인에게 존중받는다는 뜻이죠. 순둥이지만 대접받는 사람은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철저히 스스로를 관리합니다. 그는 언제나 감정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있습니다. 누가 화를 내도 그는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부딪히는 순간 커지고 받아들이면 작아진다는 걸. 이런 사람은 싸움의 기술보다 기운의 흐름을 압니다. 상대의 분노를 정면으로 맞받지 않고 조용히 흘려보내죠. 그러면 상대는 자기 감정의 허망함을 느낍니다. 결국 그 앞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낮추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착한 게 아닙니다. 이건 부드러움 속의 기품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대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앞에 서면 자기 감정이 거칠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정돈된 방에 들어가면 자연히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 부드러운 사람의 힘은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항상 같은 말, 같은 표정, 같은 기준.
그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의 이익보다 내일의 신뢰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점점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순한 사람이라 부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믿을 만한 사람이 됩니다. 여기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흔들지 않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존중합니다. 그게 인간관계에 보이지 않는 위계입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내가 옳으니 네가 틀렸다가 아니라 이건 내가 지켜야 할 내 품격이다입니다. 그 품격을 잃지 않으니 상대는 자연히 그의 태도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을 이기려 하지 말고 마음을 정제하라. 그러면 세상이 스스로 너를 높인다. 이 말이 바로 순둥이지만 대접받는 사람의 철학적 핵심입니다.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되 스스로를 잃지 않으니 결국 세상이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가 받는 대접은 요구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이미 존중받을 만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순둥이지만 대접받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크게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를 할 때 그 말은 묵직합니다. 그의 말에는 감정이 아니라 확신의 무게가 실려 있죠. 직장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회의 시간엔 늘 조용합니다. 다들 경쟁하듯 말할 때 그는 그저 메모를 하며 듣습니다. 그러다 분위기가 복잡해지고 결론이 흐려질 때 조용히 말하죠.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그 한마디에 모두가 고개를 듭니다. 말은 짧지만 방향이 정확하니까요. 그가 말할 때 모두가 듣는 이유는 그의 말이 즉흥이 아니라 사유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불필요한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꾸준한 행동으로 신뢰를 쌓습니다. 약속을 어기지 않고 기분에 따라 태도가 변하지 않으며 작은 일도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의 부드러움은 성실함에서 비롯된 단단함입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늘 조용히 가족 이야기를 듣고 감정이 오르내려도 흥분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속상한 일을 털어놓으면 괜찮아, 천천히 해보자. 배우자가 불만을 얘기해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하죠. 그 한마디는 단순하지만 상대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왜일까요? 그는 이미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움의 바탕에는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공감은 싸움을 줄이고 신뢰를 키웁니다. 그 신뢰가 쌓일수록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순한 사람이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합니다. 이런 사람은 싫은 소리를 할 때도 다릅니다. 감정이 아니라 존중의 언어로 말합니다. 그건 좀 아쉬워요. 다음엔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의 말은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지만 반드시 마음에 남습니다. 이게 바로 부드러운 단호함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그릇이다. 즉, 부드러운 말은 작은 소리처럼 들려도 그 안에는 사람의 품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드럽게 말하되 흔들림 없는 뜻을 품으라 고 가르쳤습니다. 순둥이지만 대접받는 사람은 결코 모든 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거절의 기술을 압니다. 단, 거절할 때도 예의와 여유를 잃지 않죠. 지금은 어렵겠지만 다음엔 꼭 도와드릴게요. 그 부분은 제 역할을 벗어나는 일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선을 지키되 관계는 남겨둡니다. 그는 사람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지 않고 기분으로 분위기를 흔들지 않죠. 그런 사람이 있는 공간은 자연히 부드럽고 안정된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그 공간을 만든 것이 바로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 말합니다. 참 착한데 이상하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건 바로 진짜 부드러움의 완성형입니다. 그는 자신을 지키면서도 남을 배려하는 법을 아는 사람. 그의 순함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 평화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점점 대접받게 됩니다. 그는 사람을 지배하지 않고 존중으로 이끌기 때문이죠. 세상은 늘 강한 리더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단호하고 추진력 있고 목소리가 큰 사람을요. 하지만 역사를 찬찬히 보면 진짜로 오래 기억되는 리더는 대부분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정약용이 존경했던 리더도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강한 자는 순간을 다스리고 부드러운 자는 세월을 다스린다. 순둥이지만 대접받는 사람은 바로 이 세월을 다스릴 줄 아는 리더입니다. 그는 사람을 조종하지 않고 사람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건 단순한 착함이 아니라 조화의 기술입니다. 노자의 말처럼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다투지 않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이깁니다. 순둥이형 리더는 바로 그 물 같은 존재죠. 부드럽지만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조용하지만 언제나 필요한 사람. 한 조직에서 이런 리더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항상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도 결정할 땐 명확하게 방향을 잡는 사람. 그는 감정으로 밀지 않고 논리보다 신뢰로 이끕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보다 그의 태도를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자신이 옳다고 외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킵니다. 이건 자기 확신의 리더십입니다. 이 확신이 있으니 굳이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부드러움이 이미 힘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리더에게 3가지 덕을 요구했습니다. 첫째, 관용남의 허물을 쉽게 꾸짖지 않는 마음. 둘째, 성실 거짓이 없는 꾸준함. 셋째, 정중말과 태도에서 깍듯함을 잃지 않는 자세. 이 3가지는 모두 부드러움의 표현입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강함보다 온기에 끌린다. 즉, 사람을 움직이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존중의 온도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순둥이지만 대접받는 사람은 항상 주변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는 싸움을 멈추고 말을 줄이고 대신 행동합니다. 그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죠. 그런데 그 부드러움이 가능한 이유는 그가 이미 자기 안에서 싸움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의 불안을 다스렸고 비교의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이 부드러움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부드러움은 약해 보이지만 사람들은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요. 그는 사람을 붙잡지 않고 기다릴 줄 압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그에게 돌아옵니다. 정약용의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드러움은 권세가 없으되 신뢰를 얻는다. 이게 바로 오늘날 리더십의 본질 아닐까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이용한다. 하지만 정약용은 반대로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은 이용당하지 않는다. 그는 이용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부드럽지만 어리석지 않은 사람, 온화하지만 흐리지 않은 사람이 결국 진짜로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화를 내지 않으면서도 단호합니다. 싸우지 않으면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의 철학이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결국 알아준다. 그 믿음이 그들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존재는 더 커지고 그들의 부드러움은 더 깊어집니다. 순둥이지만 대접받는 사람의 부드러움은 그저 성격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그는 매 순간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엇을 지켜야 할까? 그에게 부드러움은 남에게 잘 보이려는 수단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정약용이 말했듯이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순해진다. 그는 그 말처럼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립니다. 이 부드러움은 결국 품격으로 완성됩니다. 품격은 학벌이나 재산이 아닙니다. 그건 태도의 반복에서 만들어지는 기운입니다. 순둥이지만 대접받는 사람은 늘 같은 말, 같은 시선, 같은 호흡을 유지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 평정이 바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착하면 손해본다. 하지만 그는 다르게 말합니다. 손해를 두려워하면 사람을 얻을 수 없다. 그는 당장의 이익보다 인연의 깊이를 선택합니다. 그 인연이 결국 자신을 지탱해 줄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두고 겉은 순하되 속은 강철 같다 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자기 도리를 잃지 않았던 사람을 존경했습니다. 그게 바로 부드러움의 근본 자기 존중이었죠. 순둥이지만 대접받는 사람은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남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 같지만 그는 자기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도와줄 수 있다. 이건 내 몫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아는 용기. 그게 바로 온유한 단호함입니다. 그는 사람을 돕되 의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는 배려하되 자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균형이 바로 그를 대접받게 만드는 힘입니다. 부드럽다는 건 단순히 순한 게 아닙니다. 그건 방향을 가진 온화함입니다. 그의 온화함은 흐르지만 목적을 향합니다. 그는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늘 자기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그 중심에는 존중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남을 존중하되 자신도 존중한다. 이 두 축이 무너지지 않으니 그는 언제 어디서나 당당합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도리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남을 존중하되 자신을 낮추지 말라. 자신을 세우되 남을 얕보지 말라. 그 균형 속에서 진짜 사람의 깊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순둥이지만 대접받는 사람은 자기 안에 이 균형의 줄을 팽팽히 세워둡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공격적이지 않지만 아무에게도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낮출 줄 알지만 결코 작아지지 않습니다. 이 부드러움은 결국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누구나 그런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와 대화하면 마음이 가라앉고 그와 함께 있으면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건 그가 가진 평정이 주변을 안정시키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드러움은 세상을 설득합니다. 그는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이기려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깁니다. 부드러움은 결국 사람의 존재 깊이로 이어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아니라 삶 전체를 지탱하는 중심이 되죠.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바람이 세차면 풀은 눕고 바람이 멎으면 다시 선다. 순둥이지만 대접받는 사람은 바로 그 풀과 같습니다. 그는 외부의 세찬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잠시 숙일 뿐 결코 꺾이지 않죠. 그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의 마음에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는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확신, 자기 신념입니다. 나는 부드럽게 살지만 그렇다고 약한 건 아니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이 자기 확신이 쌓이면 삶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비난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칭찬에도 들뜨지 않습니다. 그는 늘 자기 속도로 갑니다. 세상이 시끄러워도 그의 내면은 고요합니다. 그의 부드러움은 그 고요에서 나옵니다. 그는 세상을 향해 말하지 않지만 세상은 그를 보고 배웁니다. 그는 감정으로 사람을 이기지 않고 진정성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가 오래갑니다. 그와 다투는 일은 있어도 그를 미워하는 일은 드뭅니다. 그는 다툼의 순간에도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관계를 살피고
서로의 마음을 돌아보려 합니다. 그의 부드러움은 포용이 아닙니다. 그건 지혜의 선택입니다. 싸움의 결과보다 평화의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선택.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은 이성보다 온기에 움직인다는 걸. 정약용은 이렇게 남겼습니다. 온유함은 세상의 마름쇠다. 그것이 있으면 관계가 맞물리고 그것이 없으면 세상이 갈라진다. 온유함이란 바로 부드러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죠. 순둥이지만 대접받는 사람은 이 끈을 끊지 않습니다. 누가 무례하게 굴어도 그는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마음속으로 경계를 긋고 그 경계 안에서 자기 평화를 지킵니다. 그는 알죠. 사람의 말보다 사람의 기운이 더 오래 남는다는 걸. 그래서 그는 자신이 내뿜는 기운을 늘 맑게 유지합니다. 그의 부드러움은 세상과의 약속입니다. 나는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나답게 살아남겠다. 이 부드러움이 깊어지면 삶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불필요한 경쟁이 사라지고 쓸데없는 비교가 멎습니다. 그는 이미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공허가 아닙니다. 그건 이해와 관찰의 시간입니다. 그는 말보다 시선을 통해 세상을 읽고 판단보다 기다림으로 사람을 알아봅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순둥이는 많지만 대접받는 순둥이는 드뭅니다. 그 차이는 바로 자기 안의 확신입니다. 자신을 믿는 부드러움. 그게 삶을 지탱하고 관계를 품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늘 평화가 있고 그 평화가 곧 그의 존재의 품격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순둥이지만 대접받는 사람은 단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부드럽게 이기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는 다투지 않지만 무너지지 않고 양보하지만 자신을 잃지 않으며 조용하지만 주변을 바꿉니다. 그가 가진 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소리도 없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품격의 기운입니다. 그 품격은 단단한 신념과 누구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에서 나옵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덕의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덕은 소리 없이 세상을 이긴다. 그는 강한 자가 아니라 깊은 자가 세상을 견딘다고 믿었죠. 이 부드러움의 철학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세상이 거칠고 관계가 빠르게 변하는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조용히 믿을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순둥이지만 대접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남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의 태도로 세상을 설득합니다. 그가 먼저 예의를 지키고 먼저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따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아도 단호하고 침묵 속에서도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의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린 결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것입니다. 착하다고 모두 존중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착하면서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존중받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태도의 깊이입니다. 순둥이지만 대접받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줄 알고 상대의 감정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켜냅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수남입니다. 그의 인생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빛납니다. 누가 그를 얕보려 하면 그의 눈빛이 말해줍니다.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다. 그 눈빛 앞에 사람들은 자연히 태도를 바꿉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에게 세상이 맡겨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드러운 자가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조용한 자가 사람을 살린다. 그 말은 단지 예시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는 현실적인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세상은 시끄럽고 사람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그럴수록 부드러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가 만들어내는 평화는 말보다 강하고 그의 태도는 세상을 다시 정돈시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진짜 순둥이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의 부드러움은 약속이고 그의 침묵은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대접하세요. 그는 당신의 인생을 지켜줄 귀한 인연입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당신을 더 이상 순하다고만 부르지 마세요. 당신은 부드럽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평정함이 누군가의 하루를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의 철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다. 그 용기를 품은 사람, 그가 바로 순둥이지만 대접받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